282번 절도죄의 기수시기. 야간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있던 정기적금 통장, 도장, 현금 2만 원을 꺼내서 들고 카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주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소지를 침해하고 피고인 자신의 지배 내에 옮겼다고 볼 수 있으니 절도 후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83번) 흉기 휴대 합동 절도 후 실행의 착수 시기. 형법 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 범인이 그 범행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 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된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한 물건의 물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간에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피고인들에 대해 형법 331조 제2항에서 정한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다. (284번) 합동절도.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내용의 공모를 하고 그에 따라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공모에 참여한 사람은 직접 실행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자기가 직접 실행 행위를 분담한 경우와 형사책임의 성립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 후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 후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속칭 삐끼주점의 지배인인 피고인이 피해자 오모 씨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인출한 돈을 삐끼주점의 분배 관리에 따라 분배할 것을 전제로 하여 공동피고인 1, 2 및 공소의 삐끼와 함께 피고인은 삐끼주점 내에서 피해자를 계속 붙잡아 두면서 감시하는 동안 공동피고인 1, 2 및 공소 외인은 피해자의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공동피고인 1, 2 및 공소 외인이 편의점에서 합동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 47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간 일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합동절도 후 범행을 현장에서 실행한 원심 공동피고인 1, 2 및 공소 외인과 공모한 것만으로서도 그들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합동절도 범행의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합동절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85번)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형법 331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 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히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연안아파트 상가 중국집 앞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고 가서 신흥동 소재 뉴스타 호텔 부근에 버린 다음 버스를 타고 광주로 가버렸다는 것이라면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불법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이 형법 331조 2의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아닌 절도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286번) 상습절도의 범위. 특가법 5조의 4, 6항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죄된 후 3년 이내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특가법 제5조의 4, 제6항에 규정된 상습, 절도 등의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 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 침입 행위는 상습, 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서 규정된 상습, 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위 상습, 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 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 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그 주거 침입 행위는 다른 상습, 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 절도 등 죄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 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87번) 절도와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피해자와 친족 상조례의 적용 범위. 친척 소유 예금 통장을 절취한 피고인이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에 예금 통장을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친척 명의 계좌의 예금 통장을 피고인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검사가 피고인이 절취한 친할아버지 공소외인 소유 농협예금 통장을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소외인 명의 위 농협계좌의 예금 잔고 중 5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이 사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를 고흥 농협조합이라고 특정하여 공소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은 친할아버지 공소외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형면제를 선고한 조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 및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88번)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친족상도례의 적용.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함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재물의 점유자가 절도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나 절도죄는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함으로 인하여 그 재물의 소유자를 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물의 소유자도 절도죄의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친족상도례 조문은 범인과 피해 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간에 같은 조 조문 소정의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단지 절도 범인과 피해 물건의 소유자 간에만 친족 관계가 있거나 절도 범인과 피해 물건의 점유자 간에만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지금까지 절도죄에 관한 표준 판례를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